등비수열 필수 유형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자. 1번 문제. 다음 모든 향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1이 1일 때 A2 더하기 A3가 6이라고 나왔어. 자, 우리가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일정한 수가 계속 곱해진다 그랬지.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수열이야. 따라서 이 일정한 수를 우리가 R이라고 가정을 할 때 A2라는 거는 A1한테다가 R을 곱했다는 얘기고 A3는 A2한테다가 R을 곱한 건데 A2, A2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대로 대입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A1의 R 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됐다고 치면 A1이 1이라고 나왔으니까 A2를 그냥 R이라고 할 수 있고 A3는 R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R제곱 더하기 R이 6이니까 R제곱 더하기 R-6은 0이어서 R 플러스 3, R-2가 0이다. 그럼 R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3이랑 2라고 나오게 되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모든 항이 양수라는 말이 있어요. 즉 공비 곱해지는 숫자는 양수다라는 말이 되겠죠. 즉 R이 2라고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AN이라는 애는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었으니까 2의 n-1제곱이 됐다고요. 즉 A6은 2의 5제곱이어서 32가 답이 됩니다. 오케이? 2번. 자, 이거 대표적으로 외워야 된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99999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그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지금 몇부터 몇까지 더해달래? 첫째 항부터 아홉째 항까지 더해달래.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가 첫째 항은 10 빼기 1일 거고 둘째 항은 10의 제곱 빼기 1, 셋째 항은 10의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쭉 나올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10의 K제곱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시그마가 분배가 될 거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10의 K제곱 마이너스 9가 될 텐데 9가 될 텐데 9가 될 텐데 이때 앞에 있는 이쪽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초항이 10이고 공비가 10이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리고 항의 개수는 9개. 9개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 SN이라는 친구가 R-1분의 A1의 Rn제곱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공식에 대입을 해주자고요. 그럼 R 자리에다가 10을 넣고요. 그리고 A1 자리에다가도 10을 넣어요. 그리고 N 자리에 9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10에다가 1을 빼니까 9라고 나오게 될 거고 위에 있는 10을 분배를 해줍니다. 따라서 9분의 1 괄호 10제곱 마이너스 10 빼기 9라고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응? 그러면 이 마이너스 9라는 것도 9분의 1로 같이 묶어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81이라고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지금 몇 번이 답이 되겠어요? 3번이 답이 된다. 10의 10제곱 마이너스 91. 자, 3번 문제. 제4항이 6이고 7항이 12인 등비수열 AN의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네요. 자, 이번에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비중항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거야. 등비중항이라는 건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였는데 이거를 단순히 좌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자 그랬어? 하나의 항을 가지고 좌우 대칭이 일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좌우 대칭이. 즉 A7이라는 애가 있고 A4라는 애가 있으면 이 사이에 3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그 옆에 3만큼 간 A10과도 등비 중항이 가능하다는 거야. 따라서 A4 곱하기 A10이 A7의 제곱이 되는 거라서 144의 6A10이라고 할 수 있고
A10은 6으로 나눠주니까 24라고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등비중앙이라는 건 좌우만 보는 게 아니라 좌우 대칭인 거야. 알겠죠? 이렇게도 풀 수 있고, 다른 식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A4라는 거는 A1의 R의 세제곱이었고요. A7이라는 거는 A1의 R의 6제곱이었어요. 얘네 둘을 서로 분수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면 약분이 돼서 R세제곱이 나올 거고, 그 R세제곱은 2라고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A10이라는 아이는 A1의 R의 9제곱이 되는데, 이거를 A1의 R의 세제곱 곱하기 R 6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A1의 R 세제곱을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네 번째 항이 6이라고 표현이 가능했고, R 6제곱은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R 세제곱을 두 번 곱한 거니까. 그치? 따라서 얘도 똑같이 24라고 나올 수 있다. 일반항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등비중항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다 알아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4번.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서 A1 더하기 A2가 8분의 5고요. A1, A2, A3가 8분의 1일 때 2의 7제곱은 몇 제항인가? 라고 나왔는데요. 얘도 아까랑 똑같이 등비중항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등비중항을 이용해서 먼저 풀어볼게. 등비중항을 이용해주면 A2의 제곱을 A1 곱하기 A3라고 할 수가 있어. 따라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식을 A2의 세제곱이 8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줘서 A2를 2분의 1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게 돼요. 즉 A1 더하기 A2는 A1 더하기 2분의 1이고 이게 8분의 5라고 나오니까 A1이 8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A1에서 A2로 넘어갈 때 몇이 곱해진 거야? 4가 곱해졌으니까 일반항 AN이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었으니까 우리가 AN을 8분의 1 곱하기 4의 N-1제곱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걸 지수법칙으로 바꿔주면 2의 2n제곱 마이너스 5라고 바뀌게 되겠죠. 이때 이 2n-5라는 애가 7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n은 10이고 n은 6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얘를 순수하게 일반항으로만 구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A1 더하기 A2가 A1 더하기 A1의 R이라고 표현이 돼서 이게 8이 나오고요. A1의 R 제곱을 곱해서 A1 세제곱 R 세제곱, 즉 A1 R의 세제곱이 8분의 1이니까 A1 R의 2분의 1이 된다. 그치?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식 밑에 있는 식을 대입을 해주면 아까랑 똑같이 A1이 8분의 1이라고 나오고 R이 4가 된다. 그 이유 과정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일반항으로 푸는 게 가장 원론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등비중항을 이용해주면 문제를 훨씬 짧게 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너네는 등차수열도 그렇고 등비수열도 그렇고 문제를 풀 때 등차중항이 가능한지 등비중항이 가능한지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게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원론적으로 일반항을 가지고 푸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거 너네가 문제를 진짜 많이 풀다 보면 그냥 보자마자 얘는 일반항으로 풀어야 되겠다, 등차중항 혹은 등비중항으로 풀어야 되겠다가 보일 겁니다. 초반에는 기교를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원론적으로 일반항을 가지고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초반에는. 알겠죠? 5번. 다음 수열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 자, 그때 우리가 나 조건에서 나온 이 식을 대표적인 등비 수열의 관계식이라고 불러요.
등비수열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등비수열 관계식이라고 해. 이거에서 이때 나타나는 이 3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3이 바로 공비가 되는 거예요. 3이 공비가 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A2가 3A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여서 이 식 자체가 3A1 더하기 4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이항을 해주면 2A1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여서 A1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초항도 알고 공비도 아니까 우리가 AN을 어떻게 세운다고요? 마이너스 2에 3의 n-1제곱이라고 세운다고요. 이 상태로 우리가 A 5제곱을 A5를 알고 싶다 그랬으니까 n에다가 5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에다가 3의 4제곱을 곱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3의 4제곱이 8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62가 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3과 768 사이에 세 숫자를 넣었으니까 3에서 768까지 하나, 둘, 셋, 4개. R이 총 4번 곱해진 거예요. 즉 3에다가 R을 4번 곱한 게 768이라는 거니까 R의 4제곱은 256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즉 R은 몇이 되는 거예요? 256이라는 게 2의 8제곱이었으니까 2의 제곱을 4제곱한 거여서 4라고 나오게 되는 거지. 즉 A1은 12가 되고 A2는 48이 될 거고 A3는 48에 32, 4, 46, 192가 나온다. 요거 3개 다 더해달라는 얘기니까 252가 나오겠네요. 자,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부등분하여 가운데 있는 걸 제거를 하는 시행을 계속을 할 때 남아있는 도형의 넓이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단순하게 생각해. 사각형을 9등분한 다음에 가운데 걸 뺐지. 그치?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이 남는 거야? 자, 9등분을 하고 9등분 후에 한 개 제거를 한 거야. 그러면 9개 중에 몇 개 남았어? 8개가 남은 거니까 8개가 남은 거니까 9분의 8이 남았다라고 보면 된다고요. 즉, 한 번 할 때마다 9분의 8씩 줄어드는 거예요. 이 짓을 20번을 했으니까 9분의 8이 몇 번 곱해줘야 돼? 20번 곱해줘야 돼. 즉 이거를 20번 했으니까 우리가 9분의 8의 20제곱이 돼야 된다고. 원래 넓이는 몇이야? 한 변의 길이가 3이니까 3 곱하기 3 해서 원래 넓이가 9였던 거고. 그치? 그럼 지수법칙으로 얘를 분배를 해주면 9분의 19제곱분의 8의 20제곱이 될 거고 한 번 더 해주면 2의 60제곱을 3의 2를 곱해서 38제곱으로 나눈 모양이 나오겠죠. 따라서 4번이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8번. 세수 x-2, x, 9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는데 단순하게 뭐를 생각하면 된다? 등비 중앙을 생각하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x를 제곱해주면 그거는 9 곱하기 x-2와 같다. 따라서 x제곱이 9x-18,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은 0이니까 x-3, x-6은 0이다.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건 3과 6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지. 9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25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건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k의 값은 이라고 나왔네요. 얘도 등비중앙 생각합시다. 등비중앙.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알파 베타라는 꼴이 되겠죠.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붙일 수가 있었어요.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나와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K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알파 베타는 125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K의 제곱은 이항해줘서 5알파 베타가 될 거고 125 곱하기 5가 되는 거겠지. 그럼 이게 5의 4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K는 25다라고 3번이 나오게 돼요. 10번. 등비수를 이루는 세 양수가 있습니다. 세수의 합이 2분의 7이고 곱이 1이래요. 자, 등비수를 이루는 세 수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표현했었죠? 단순하게 A 더하기 AR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혹은 가운데를 A라고 잡고 AR과 R분의 A라고 잡아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냥 둘 중에 뭘 하든 상관없어요. 이번에는 앞에 걸로 한번 해볼게. 자, 앞에 걸로 해볼게. 자, 얘네 세 개를 더해서 2분의 7인데 얘네 세 개를 곱한 세제곱은 1이래요. 그 말은 AR이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AR이 1이니까 위의 식이 A 더하기 1 더하기 R이 2분의 7이고 A 더하기 R은 2분의 5다라고 나오게 돼요.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세수를 제곱해서 더해달래요. 즉 A제곱 더하기 A제곱 R제곱 더하기 A제곱 R에 4제곱을 더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따라서 AR이 1이었으니까 이쪽 지역은 AR을 제곱했다고 생각을 해주고 뒤에 있는 친구는 AR을 제곱한 거에 R제곱이 붙었다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서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R제곱이다 라는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럼 아까 구했던 A 더하기 R제곱을 제곱을 해주면요. A제곱 더하기 2AR 더하기 R제곱은 4분의 25가 될 거고 이때 AR이 1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R제곱 플러스 2라고 바뀌게 돼서 A제곱 더하기 R제곱이 4분의 17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2를 이항해 준 거죠. 즉 이 식 자체가 대입이 될 거니까 4분의 17에다가 1을 더한 모양이어서 4분의 21, 5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선 이 세 근을 A랑 AR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차례대로 R씩 곱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세 근의 합을 보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라고 나오고요. 두 근의 곱을 해주면 AR 먼저 곱하고 A랑 AR 제곱을 곱하고 AR과 AR 제곱을 곱해야 되니까 A제곱 R 더하기 A제곱 R제곱 더하기 A제곱 R의 세제곱이 나오고 이게 A분의 C여야 돼서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 세 근의 곱이 세 개를 다 곱한 거니까 A 세제곱 R 세제곱이고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D라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K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식을 먼저 보면 A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나와서 마이너스 4고요. 두 번째 있는 식은 A 제곱 R로 묶어주면요. A 제곱 R로 묶어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두 식을 뭐를 해주냐면요. 이 두 식을 가지고 서로 분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AR분의 1이 바로 2분의 1이라고 나와서 AR이 2가 됩니다. 즉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K라는 거는 AR의 세제곱이니까 8이라고 나오고요. K가 마이너스 8 1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12번.
공비가 2,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1 더하기 A2 더하기 A4가 55일 때 첫째 항부터 다섯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네요. 자, 공비가 2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1 더하기 2A1 더하기 네 번째는 2를 3번 곱해야 되니까 8A1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따라서 11A1이 55니까 A1은 5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A3을 구해주면 A3은 공비가 2니까 2의 제곱 A1이 될 거라서 4 곱하기 5여서 20이 될 거고 A5를 구해주면 2의 4제곱의 A1이니까 16 곱하기 5여서 80이 나오겠죠. 즉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은 55와 20과 80을 더하면 돼서 155, 5번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3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AN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을 봤을 때 S2분의 S4가 10일 경우에 A4분의 A6의 값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단순하게. A4에서 A6을 나누면 공비만 2개가 나와야 돼요. 이해가니? 자, 우리가 SN이라는 공식을 보면 1-R분의 A1의 1-R의 N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S2는 1-R분의 A1의 1-R의 제곱이라고 나오고 S4는 1-R분의 A1의 1-R의 4제곱이라고 나와서 서로 약분이 되니까 1-R의 제곱분의 1-R의 4제곱이 될 거고 위에 있는 식이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약분이 되고 이게 1 플러스 R의 제곱이 나온다고요. 그 결과값이 10이라는 거죠. 즉 R제곱은 9가 돼서 5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면 약수의 개수와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거 구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하자 그랬냐면 제일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할 거예요. 소인수 분해를 해서 예를 들어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곱하기 R의 W제곱이라고 식이 나온다고 한번 해봅시다. R 말고 C라고 할까? C의 R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면 이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모두 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1, r 플러스 1을 곱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었고 이때 약수의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a의 0제곱 더하기 a의 1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a m제곱까지를 다 더해주고 또 b도 0제곱부터 n제곱까지 다 더해줘서 얘네들을 모두 다 곱해준다라고 했었습니다. c도 0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c의 r제곱까지. 이게 양의 약수의 총합이라고 고등하 집합 시간에 알려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똑같이 800을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야. 그럼 얘를 800이라는 애를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2의 5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즉 양의 약수의 개수는 5가 하나 더해져서 6, 2가 하나 더해져서 3을 곱해서 18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 약수의 총합은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5제곱 5의 0제곱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이라고 된다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31이라고 나오고 왼쪽은 쉽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초항이 1이고요.
공비가 2가 되고 항의 개수가 6개입니다. 그래서 2 빼기 1분의 바로 2의 6제곱 빼기 1이라고 식이 세워지는 거지. 그러면 2의 6제곱이 32니까 식 전체가 31 곱하기 31이라는 형태가 나오겠네요. 즉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30 더하기 합차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30 더하기 1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뭔가 이상한데? 64네. 88에 64, 63이 나와야 되겠구나. 그치? 63이 나왔으니까 그냥 곱해요. 63, 9, 63, 18, 3, 5, 1, 9, 5. 거기에다가 18을 더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에다 이제 18을 더해주니까 1, 7, 9, 1.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치? 자, 여기 소인수 분해에서 약수의 개수와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곳이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외우셔야죠, 이 정도는. 알았죠? 15번 문제 봅시다. 15의 100의 제곱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A, B로 나타내시오 라고 나왔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야. 15의 100의 제곱은 3의 100의 제곱 곱하기 5의 100의 제곱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3의 100의 제곱만 떼어놓고 보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3의 100제곱까지 나오는 거고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5의 100제곱까지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초항이 1이고요. 공비가 5고요. 항의 개수가 101개예요. 101개. 왼쪽은 초항이 1이고요. 공비가 3이고요. 항의 개수가 101개예요. 따라서 3 빼기 1분의 3의 101제곱 빼기 1이라고 하나 나오고 왼쪽은 5 빼기 1분의 5의 101제곱 빼기 1이라고 나온다.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왜 대답하라. 응. 자, 이때 3의 100제곱을 A라고 한다 그랬고 5의 100제곱을 B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3의 101제곱이 3A로 바뀌고요. 5의 101제곱이 5B라고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3A 빼기 1, 5B 빼기 1을 곱한 거는 2, 4, 12다 라고 나오게 되죠. 이, 4, 8이네. 8이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오케이? 16번 문제 봅시다. 16번. 진기는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30일 동안 여행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10km를 이동을 하고요. 둘째 날부터는 이동 거리를 10%씩 줄여서 여행을 할 거래요. 그럼 30일 동안 진기가 이동한 거리는 이라고 나왔는데 단순하게 처음에 A1이 10이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10%를 줄였다는 거는 몇 분의 몇이 되는 거냐면 10분의 9를 곱해서 9가 나오고 또 10분의 9를 곱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3가 되고 쭉 나간다는 거지. 이렇게 얘가 몇 번 걸을 거냐면 총 30일을 걸을 거야. 그래서 이 이동거리를 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초항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초항이 10이고 공비가 10분의 9고 항의 개수가
30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1 빼기 10분의 9는 10 괄호 1 마이너스 10분의 9의 30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자, 10분의 9가 0.9니까 0.9의 30제곱을 0.04라고 한다 그러네. 즉 0.1분의 10 곱하기 1 마이너스 0.04니까 0.04니까 9.6이 나올 거고 이게 0.1이 나온다. 따라서 96km를 갔구나 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7번 문제. 첫째 항에서 S항까지 합이 Sn이면 A10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우리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Sn이 나왔으면 Sn-1을 구하자고 했죠. 그래서 전개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니까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올 거고 이때 위아래를 뺀다고 그러면 an이 나와서 2n 플러스 1이 될 테고 거기서 10이라는 걸 넣어주는 거니까 21이라고 그냥 바로 나온다고요. 등차 수열에서 배웠던 걸 한 번 더 복습시키려고 넣은 겁니다. 알겠죠? 18번. 다음이 등비수열의 합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은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Sn을 알고 있고 Sn-1을 알고 있어 우리가. 위아래를 뺄 거야. 그러면 AN이 되고 2의 n-1 2의 n-2니까 이걸 지수법칙으로 분리를 시켜주면 2분의 1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2의 n제곱이라고 나오게 돼요. 따라서 2의 n제곱으로 묶어줬을 때 4분의 1이 남게 됩니다. 앞에.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우리가 an이라는 애예요. 자,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등비수열이 돼야 되니까 n에다가 1을 넣어봐. 1이면 S1이 A1이 되는 거고 1 더하기 K라고 나오겠죠. 여기도 똑같이 n에다가 1을 넣어봐. 그럼 A1은 2분의 1이라고 나올 거야. 즉, 두 값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AN 자체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근데 A1이 성립을 안 하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거지 처음부터 등비수열은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맞지만 등비수열의 합은 될 수가 없는 거야. 첫째 항이 다를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등비수열인 거지. 따라서 첫째 항이 모두 성립하는지를 따져보고 그게 성립할 때 SN도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